안녕하십니까.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입니다. 사람은 크게 5가지의 감각이 있다고 합니다. 시각, 청각, 촉각, 후각, 그리고 미각. 이렇게 5가지의 감각을 오감이라고 하죠. 오감. 그런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어떤 일반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어떠한 것을 느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를 육감이라고 합니다. 육감. 식스센스라고 하죠. 육감. 이 육감은 보통 영혼이 맑은 사람한테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이 육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통 명상을 하거나 책 등을 읽어서 자기 수련, 즉 지식을 높이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적어 놓은 이 감지기 또한 사람이 감지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느끼는 거예요. 한자로 적어 보겠습니다. 감지기를 한자로 적어 보게 되면 느낄 감자에 그리고 알 지자 그리고 그릇 기자입니다. 그릇 기자. 해석해 보면 어떤 것을 느끼는 것을 알고 있는 그릇, 기계란 뜻이죠. 느낀 것을 알고 있는 기계. 그러면 이 감지기는 대체 뭘 느끼는 거냐? 이걸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감지기는 크게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센서 기능. 두 번째, 판단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발신 기능입니다. 발신 기능. 3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1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지우고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센서 기능입니다. 제가 영상 초반에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감지기는 느낀다, 즉 감지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것들을 그러면 감지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첫 번째, 열. 우선 열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연기도 감지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불꽃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불꽃. 열, 연기, 불꽃 이렇게 3가지를 감지할 수 있는데 열을 감지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열 감지기가 되겠죠. 그리고 연기를 감지하는 건 연기 감지기, 그리고 불꽃을 감지하는 건 불꽃 감지기가 됩니다. 그리고 열과 연기를 같이 감지하는 걸 뭐라고 하냐? 열연 감지기라고 합니다. 열연 감지기. 이 기호는 감지기의 기호입니다. 좀 지운 다음에 다시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D자에다가 이렇게 살짝 비금 하나 쳐져 있는 거, 이게 바로 감지기의 기호예요. 그러면 감지기는 열 감지기가 있고 연기 감지기가 있고 불꽃 감지기, 그리고 열과 연기를 같이 감지할 수 있는 열연 감지기가 있겠구나. 당연히 열연 감지기는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 이 2개보다 효과가 뛰어날 수밖에 없겠죠. 왜냐, 멀티태스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효과가 뛰어나긴 한데 당연히 그에 따라서 비용, 값도 더 비싸겠습니다. 효과가 뛰어나니까 값이 비싼 건 당연한 거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센서 기능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제가 판단 기능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판단 기능. 판단 기능. 이 판단 기능은 대체 뭘 판단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물리화학적인 변화량이 지속되는 겁니다. 어떤 물리화학적 변화량? 열과 연기와 불꽃. 1번에서 지금 감지하는 이 센서 기능에서 열과 연기와 불꽃이 물리화학적인 변화량, 이것들이 계속 지속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연기가 일정 시간 이상으로 계속 난다거나 혹은 불꽃이 일정 시간 이상으로 감지가 된다거나 이런 경우가 되겠죠. 이때를 뭐라고 판단한다? 화재가 났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화재가 났구나. 이렇게 화재 판단하는 감도는 총 크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특형. 두 번째, 1종. 세 번째, 2종. 네 번째, 3종입니다. 특종, 1종, 2종, 3종 이렇게 4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종으로 이렇게 갈수록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면 그러면 특종이 제일 뭐다? 효과가 뛰어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종, 2종, 3종. 3종이 제일 효과가 낮은 거네요. 특종은 당연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비용 역시 당연히 가장 높을 수밖에 없겠죠. 1번이랑 똑같아요. 열연 감지기가 열 감지기, 연기 감지기보다 비용이 더 높은 것처럼 이 판단 기능에서의 이 특종일수록 당연히 비용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국밥집 같은 데 가면은 일반적으로 순대국밥이라고 보겠습니다. 순대국밥집을 가면 순대국밥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메뉴가 하나 더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순대국밥 특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1,000원을 더 받죠. 지금 이것도 똑같아요. 특종 기능이기 때문에 특종이기 때문에 비용 또한 더 올라가게 되는 게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번째, 지운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발신 기능입니다. 발신 기능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접점 신호 방식. 그리고 두 번째는 통신 신호 방식이에요. 통신 신호 방식. 일단 1번 접점 신호 방식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거는 당연히 전선이겠죠. 전선. 그리고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부분과 이 네모나게 되어 있는 이 두 개의 부분은 모두 접점입니다. 접점. 이 감지기에서 일단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호를, 즉 발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신 기능을 하냐? 바로 제가 첫 번째 접점 신호 방식이라고 했어요. 접점 신호 방식. 온도가 증가합니다. 일단 온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쪽을 다이어프램이라고 하는데 이게 팽창하게 됩니다. 팽창하게 되면 점점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때 이 파란색 세모 접점과 이 네모 접점이 어떻게 돼요? 만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만나는 순간. 이 만나는 순간에 뭐 전류가 원래 이렇게 흐르고 있다가 딱 둘이 만나는 순간 이렇게 접점 통해서 다시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접점이 만났네? 지금 화재가 발생했구나. 빨리 수신기에 알려야겠다. 그래서 전류가 흘러서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접점 신호 방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통신 신호 방식입니다. 통신 신호 방식은 말 그대로 감지기 안에 통신기나 이러한 것들을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을 넣어 놓는 거예요. 온도가 증가하게 되어서 통신기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수신기로 지금 화재 났다 이렇게 신호를 보낼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뭐다? 바로 통신 신호 방식이다. 크게 세 가지 배웠습니다. 첫 번째, 센서 기능. 두 번째, 판단 기능. 그리고 세 번째, 발신 기능. 이렇게 세 가지를 배웠어요. 이 세 가지 반드시 암기하셔야겠죠. 특히 이 센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세 가지를 제가 감지할 수 있다 했죠. 열, 연기, 불꽃을 감지할 수 있고, 두 번째 판단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했어요. 특종, 1종, 2종, 3종. 그런데 특종이 제일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값이 제일 비싸다. 세 번째 발신 기능은 두 가지, 접점 신호 방식 그리고 통신 신호 방식. 접점은 제가 이렇게 글씨가 아니라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통신도 통신기가 들어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부디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서 감지기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 조금 더 좋은 주제를 가지고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 노력한 후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방탐정사무소의 왓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